여러분과 함께 하부 위장관 장애 대상자를 위한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학습 목표는 고섬유성 식이, 다음 정규식이, 설사시 치료식이, 흡수부전 증상과 합병증에 관련한 식이요법, 췌장류를 가진 환자에게 적절한 식이요법,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위한 식이요법, 저지방 식이를 일반 식이와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하부 위장관 하면은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말하는 것이고, 영양소 흡수의 거의 대부분 95%는 소장의 상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고형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간, 담낭, 췌장은 영양소 흡수에 필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부 위장관과 부속 장기 장애 환자의 증상 조절과 치유 위해서 치료 시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리악 디지즈는 치료 시기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흡수 부위를 보면 12지장 공장, 그러니까는 디오데눔 제주넘은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수분을 흡수하고 있고요. 다음 일레움은 담질, 비타민 B12, 전해질, 소량의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을 흡수합니다. 대장은 전해질, 위장관 정상균제에 의해 생산된 지방산과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장 배설 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변비, constipation. 변비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변을 보면서 딱딱한 대변을 배변하고 배변 시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섬유소 섭취하거나 신체적 활동이 없거나 소량의 음식 섭취가 변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원인으로는 불규칙적인 장습관, 아침에 봤다가 저녁에 봤다가 또 뭐 급하면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것들, 시민성,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만성적인 하재 사용이라든지 대사성 장애와 내분비 장애, 또 장질환으로서 종양이나 탈장, 협착이 있을 때, 또 마취제라든지 항우울제, 특히 마취제죠, 마취제, 진통제, 그리고 이뇨제, 철분과 칼슘 보충제를 사용했을 때 변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변비의 치료 시기로는 섬유소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1일 40g 이하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섬유소 양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소는 대변의 무게나 부피나 대변의 수분량을 증가시켜주고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부용성 섬유소다 insoluble fiber는 통곡물, 밀격, 과일과 야채 껍질, 씨앗인데 얘는 솔로블한 것들보다 훨씬 더 변비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스나 경련통, 크럼핑 페인이라든지 설사 같은 불내성 증상 예방 위해서 섬유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 규칙성 촉진 위한 추가적 중재로는 제일 먼저 1일 한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되겠고, 또 커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이뇨제이기 때문에 먹은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배설시킨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또 유산소 운동, 배양된 생균이라든지 요거트, 유산균, 우유,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제조를 말하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에 대한 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부 위장관 장애를 위한 식이사정을 해보면 식욕부진이라든지 적유 포만감, 복부 팽만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섭취 변화라든지 체중 감소, 설사, 빈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일상의 식습관, 식사와 간식 횟수를 볼 수 있겠고요. 흡연, 특히 흡연이라든지 어떤 약이라든지 알코올, 카페인 섭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지방 식이나 고섬유소 식이를 먹고 있는지, 또 알러지가 있는지, 비타민, 섬유소 등을 영양 보충제 투여하고 있는지, 또 대상자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섬유소 치료 시기로는 하이 파이브 다이어트는
정제된 곡물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시기로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주로 신선한 과일이나 완두콩, 말린 완두콩, 이렇게 대두라든지 또 물을 매일 마시도록 권장하고요. 고섬유소 시기는 변비와 개실증에 사용할 수 있겠고 고섬유소 시기는 체중 감소를 촉진하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주면서 당뇨의 포도당 내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또 고섬유소 시기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은 정제 곡물용 통곡물로 대체하면 되겠고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곡물이죠. 정제 곡물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뭐가 될 것인지 이것만 바꿔도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린 완두콩이라는 대두 같은 거 섭취하는 거고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껍질째 섭취하는 거고 사과라든지 배, 자두, 딸기 이런 산딸기에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또 우리 김치, 또 열무김치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고섬유식이죠. 표준 식단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말한 식품을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에 섬유소 함량을 너무 많이 빠르게 증가시켰다라고 하면은 장내 가스라든지 팽만, 경련통, 삼투성,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대상자 교육은 섬유소 섭취를 늘려주고 그리고 고섬유소 빵과 시리얼을 먹을 수 있도록 요즘 비리가 굉장히 좋다고 대두되는 식품이죠. 그리고 비리가 베들레헴도 없애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다운되는 식품으로 그리고 또 변비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식품, 고섬유식은 하재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자두라든지 자두 주스, 무화과, 대추 등을 말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꼭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몸 상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물을 8잔 이상씩 마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저섬유소 치료 시기는 또 대변의 부피와 횟수를 줄이기 위해 섬유소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저섬유소 치료 시기입니다. 급성 개실증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크론 디지즈처럼 장에 염증이 있을 때 단기 시기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식도와 소장의 협착이라든지 장 수술 전후 수술을 위한 준비로 결장루, 회장루 환자, 콜로스토미라든지 르스토미 이 환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섬유소 치료 시기입니다. 저섬유소 시기의 일반 지침은 정제된 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고 야채를 섬유질을 아주 갈아서 아주 잘게 으깬 것들 먹는 거, 우유 같은 거, 육류 그리고 섬유소가 높은 식품을 피하는데 이런 것들이 섬유소가 높은 식품이죠. 추가 권장으로는 유당 혹시 불내성이 의심됐다라고 하면은 유당을 함유한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단백질 식품을 피하는데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고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식품을 피한다라는 거죠. 알코올, 카페인, 솔비톨, 자일리톨 같은 것들 그리고 생균으로 배양된 요거트, 유산균 우유,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식단으로는 앞에 말한 것들을 참조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재적 문제로는 저섬유소 시기와 관련된 변비는 이 대변의 부피 감소와 장에 머무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죠. 저섬유소 시기와 관련된 지속적인 설사, 이 섬유소에 대한 내성은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중재로는 짜낸 과즙을 제외한 과일과 야채의 섬유소를 먹지 않는 것이 간헐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소 섭취를 줄임으로써 장을 통한 음식물 통과를 느리게 하고 섬유소는 과일, 야채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 또 저섬유소 식이는 단기 목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소 줄이기 위한 음식 조리법이 이런 껍질, 씨앗, 막을 제거하고 야채가 매우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하는 거,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설사, 다음은 설사인데요. 다이어리아는 위장 염증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시에 나타나는 빈번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사는 일단 장 운동의 횟수와 대변의 수분 내용물 증가가 특징적이고 대변의 점도와 부피가 증가합니다. 탈수나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 산염기 불균형, 대사성 산증을 초래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적인 설사는 소화장의 흡수, 섭취와 관련한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삼투성 설사는 다이아리아, 오스모틱 다이아리아는 장에서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 세균은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또 원인은 소화불량, 또 솔비톨 과다한 섭취, 또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비경구 영양 공급, 하재 복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비성 설사, 이런 경우는 장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과도한 분비를 일으키는 것이고 크론 디지즈라든지 슬랙 디지즈는 위장 장애와 약물 사용과 유사하게 분비성 설사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항생제 복용했을 때 설사를 일으킬 수 있겠죠. 설사의 치료 시기로는 192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설사의 중증도 여부와 근본적인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거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이틀 정도의 설사는 탈수 방지 전해질 용액과 경구용, 제소화액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맑은 유동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포도당이 삼실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심한 설사인 경우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하기 위해서 IV 테라피를 해주고 지방과 유당이 낮은 저섬유소 식이는 장 자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겠고요. 위장 운동을 자극하는 음식과 음료는 제한하고 고칼륨 음식 섭취를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점도를 높일 수 있는 바나나 플레이크라든지 사과 파우더, 팩틴 같은 것들 섭취할 수 있겠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 관련 설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대신에 요거트라든지 케피어, 유산균 우유 섭취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먹지 않아야 되겠죠. 또 난치성이다 너무나 심한 경우는 충분한 장 휴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TPN을 사용해서 비경구적으로 영양을 수액요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당 흡수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부전 장애는 malabsorption은 소화불량 또는 장 점막의 흡수 장애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변화된 점막으로부터 초래된 흡수 불량은 전신적인 영양소 결핍과 체중 감소를 만들고요. 또 소화 불량과 관련된 흡수 불량은 영양소 결핍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라든지 성장 부전, 식후 복통, 더부룩함, 또 가스, 팽만 이런들 환자들은 흡수 부전이 의심된다고 보겠고요. 또
대변이 기름기가 많고 부피가 크고 악취가 난다 라고 하면은 지방성 소화불량과 관련된 흡수부전의 증상이고, 물 같은 설사라든지 복부 팽만은 탄수화물 소화불량에 의한 증상입니다. 또 이제 지방변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칼슘, 비타민 ADK죠. 마그네슘 이런 것도 소실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으로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부족과 함께 골연화증, 뼈 통증 같은 그런 대사성 합병증도 같이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수불량 증후군의 치료 시기의 목표는 지방변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장 배설을 촉진하고 최적의 영양 상태를 회복해서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당 흡수 부전에 대해서, 락토스 말업소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유당 흡수 부전은 락테이스의 활성 감소와 관련되어서 유당의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유당 흡수 부전입니다. 유당이 대장에 도달 시에 락테이스가 부족한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당을 발효시켜서 장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블로팅되고 경련통 프램핑 페인이 발생하고 가스팽만 또한 설사가 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 입자는 이제 삼투를 증가시켜서 고삼투성 설사 가능성이 증가되고요. 락테이스의 비지속적인 분비로는 이 아시아에 있는 미국 원주민,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락테이스에 의한 활성도가 낮은 거고, 유당 흡수부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락테이스 흡수 불량은 락테이스가 분비되는 소장, 육모세포, 빌라의 흡수력과 기능장애로 인한 위장장애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있는 경우에 락테이스 활성화가 감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락테이스 활성화 감소에 의한 유당 흡수부전이 왔을 때는 유당을 섭취했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더 심각하고 빠르게 설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유당 흡수부전의 치료 시기로는 락토스 비주속성 흡수부전인 경우 유당을 4 내지 12g 이하로 섭취할 때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유를 1컵 이하로 섭취한다는 거고, 플레인 밀크보다는 초콜릿 우유라든지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소화가 더 잘 되겠죠. 유당 블레성 개선 방법은 우유 섭취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거고, 유당 감량 우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2분의 1씩, 둘째 날은 2개 2분의 1잔씩,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다라든지 위장관 장애자로는 장기간 동안 유당을 제한하는 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흡수부전 증상의 치료 시기에 대한 것들인데요. 195페이지 표 15-1번. 그러니까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는 적은 양으로 자주 식사를 해주고 경구 영양 보충제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설사한 경우는 저섬유소 시기에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해주고 유당 섭취를 피합니다. 또 영양소가 결핍됐다라고 하면은 영양소 보충 시기를 해주고 비타민 보충제라든지 특히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것들, 또 경구나 비경구
비타민 B12, 또 칼슘, 또 무기질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세균의 과증식이라든지 췌장 부전, 회장 질환, 또 회장 절제 시에는 일레움 이제 절제다라고 하면은 일단 B12의 흡수를 손상시켜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변증이다. 지방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 중간사슬 지방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되겠고요. 이때 지방 변증이라고 하면은 비타민 A, D, K,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 생각해줘야 됩니다. 또 조직 손상이 왔을 때 칼로리를 증가시켜주고 단백질, 일단 단백질을 증가시켜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수산 결석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수분을 증가시켜주고, 네, 이것은 소변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분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다음은 196페이지 박스 15-4번 저락토스 치료 시기를 보겠습니다. 유당은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고 우유와 유제품을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걔는 내성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성이 허용하는 만큼 우유식품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량을 증가시켜주고, 초콜릿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잘 소화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코우유에는 락테이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분에 이렇게 버터, 크림, 이런 우유, 이런 유청이 함유되는 제품은 피해줍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섭취를 위해서 뼈와 함께 들어있는 통조림 이런 것들, 두부, 또 오렌지 주스, 순무라든지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그러니까는 우리가 채소에는 칼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케일이라든지 또 깻잎, 네, 굉장히 칼슘이 많은 제품이죠. 네. 그래서 저락토스 유제품 이렇게 있고요. 락토스 포함 가능성이 있는 식품 이런 것들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원인 불명의 만성 면역장애 질환이라든지 활동기, 휴지기 상태가 교대로 발현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영양실조, 식이섭취 감소, 소화불량, 전신적인 염증, 관련 요구량, 염증이 생기는 거고, 또 요구량이 증가되고 만성 염증 관련 흡수 불량이 일어납니다. 또 약물 영양소의 상호작용, 또 크론병의 외과적 장 절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고, 신선한 고단백질 식이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을 위한 치료 시기로는 고단백, 네, 고단백. 그래서 소장에 이제 특히 침범해서 하는 것들은 단백질이나 칼로리, 영양 결핍이 쉽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결핍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또 장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섬유소 식이를 섭취해주고, 지방변이 있다라고 하면 스토리하게 쓰면은 지방을 제한해주고요. 치유 촉진이 위해서 단백질, 칼로리도 증가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설사 시에는 락테이스라든지 과당 이런 거 솔비토를 제한하면 되겠고요. 섭취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양으로 식사를 자주 섭취하는 것들. 그렇지만 또 어떤 타입에서는 DM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슐린 양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적은 양으로 식사를 자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엔테랄 뉴트리션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경장 영양은 비경구 영양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궤양성 대장염,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의 치료 시기는 증상과 합병증 여부에 따라서 근거하는 거고, 출혈과 설사의 증상은 수분 섭취라든지 전해질 단백질,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또
저섬유소 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레주딜 다이어트. 네. 로우 레저 다이어트. 네. 염증성 장질환 완화계 치료 시기로는 특별한 섭취 제한이 없고 환자의 좋아하는 것들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크론 디지즈 궤양성 대장염의 비교는 회장 여기는 크론 디지즈는 위장 간 어느 부분에나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회장, 결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고 궤양성 대장입니다. 대장이죠. 직장 대장. 그리고 크론 디지즈는 염증이 연소적이지 않고 장의 모든 층에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직장에서 주로 대장으로 점막층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설사, 복통, 체중 감소, 여긴 직장 출혈까지 볼 수 있겠고 발열, 쇠약감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은 이제 누구는 농양, 영양 결핍이 볼 수 있겠고요. 췌장의 협착이나 장 천공, 그다음 장 폐쇄, 거대 결장, 메가콜론이라든지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콜라이티스는 출혈, 천공, 누궁, 영양 결핍, 궤양 이것도 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양 관련 합병증으로는 우리가 담즙 흡수 장애로 지방, 지용성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흡수 부전을 초래할 수 있겠고요. 영양소 흡수 불량으로는 섭취 감소, 소장 절제로 영양 실조가 발생할 수 있겠고 혈액 손실, 흡수 불량과 관련된 빈혈이 올 수 있겠고 염증으로 인해서 췌장에서 비타민 B12 흡수 불량과 관련된 비타민 B12 결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혈액 손실과 관련한 빈혈,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탈수, 또 단백질 결핍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췌장염이 일레움에 있을 때 영양소가 더 많이 결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로는 주사제, 면역 억제제, 항염증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를 쓰면 되겠고 인플라메이터리 드러그를 쓰면 되겠고요. 이는 항주사제, 면역 억제제, 항염증제. 네. 외과적인 중재로는 폐장루를 레스토미 구멍을 뚫어서 보는 거, 남소장의 질병이 자주 또 재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완전 결장 절제술을 하는 거고 수술이 재발을 예방하는데 크론 디지즈는 다시 자주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증상을 악화 또는 완화시키는 식품은 198페이지에 증상을 개선시킨다. 요거트, 쌀, 쌀 특히 쌀죽이죠. 하얀 쌀죽. 그다음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들은 채소라든지 양념이 강한 거, 이렇게 장내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것, 튀기는 것들 안 좋겠죠? 그런 팝콘, 알코올, 또 지방이 많은 음식, 커피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은 요구르트, 쌀 이렇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다음은 셀리악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셀리악 디지즈는 우리가 글루텐 형성, 밀보리퀴리 여기에 대한 영구적인 불내성으로 근위부, 소장, 점막의 만성 염증, 유전성 염증이 생기는 유전성 자가 면역 장애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화 시에 이런 글루텐 단백질 소화 시에 소장 점막의 육모가 손상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 흡수 기능 상실과 함께 소화 효소가 감소됩니다. 증상으로는 설사, 이렇게 설사하는 거죠. 체중 감소, 비타민 무기질 결핍, 철분 결핍성 빈혈, 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위험군은 우리가 재령 당뇨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또 다운 증후군, 셀레아병 이런 가족력이 있을 때 위험하고요. 아동은 이런 셀렉 디지가 있을 때 만성 설사, 또 지방변, 복부 팽만, 체중 감소, 과민성, 위장관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성인은 과 함께 또 비정상적인 간 기능 검사 수치, 철분 결핍성, 빈혈, 뼈 질환, 포진성 피부염, 말초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고 치료로는 무글루텐식의 글루텐 제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밀보리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에서 이 셀리악 디지즈가 많이 생길 수 있겠는데 빵 먹다가 이제 밥 먹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 네, 치료 시기는 무글루텐,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고 하루 10g 미만을 글루텐을 섭취하는데 식품의약국에서 FDA에서 글루텐을 20ppm보다 더 적게 함유한 음식을 무글루텐 시기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A, B, C, D, E 제품을 다 무글루텐 시기로 표시를 해서 먹었는데 이 5개를 합치면은 이게 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5가지를 한 번에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쌀, 옥수수, 감자 가루로 만든 무글루텐 제품, 뭐 이런 빵 페스트리, 쌀빵이죠. 네. 그리고 무글루텐 시기는 장의 손상을 복구시켜주고 증상을 해결해주고요. 체중이 증가되고 고리에 이제 연화가 되지 않고 무기질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글루텐 시기는 한 장 점막 치유까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셀리악 디지즈는 무글루텐 시기다.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숨겨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무글루텐 시기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암이라든지 림포마가 생긴다는 거죠. BT세포, 비호지킨 림포마, 그 다음에 T세포 림포마가 염 증가가 된다는 거고 비반응 셀리악병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시기를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지속했어도 계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임상 검사의 수치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원인이 부주의하게 글루텐을 섭취했다라든지 그러니까는 작은 것을 많이 먹은다 하더라도 당연히 글루텐 섭취가 높아지겠고 한 가지만 했을 때는 적은데 A, B, C, D를 다 섭취하면은 당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식품에 대한 불내성, 세균의 과다 증식, 미세 장염, 또 췌장, 부전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제거 식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밥, 퀴노아, 귀리죠 이런 것들, 콩, 이런 수수, 다른 메밀, 옥수수 이렇게 먹으면 되겠고요.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은 모든 밀가루 이런 게 있는데 글루텐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한번 봐보세요. 현미 시럽. 인데 일단 밀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탕, 편육, 핫도그 다 안 됩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간장에 밀을 넣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간장 먹고 뒤집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고 또 천연적으로 글루텐이 없는 식품은 우유, 버터, 당연하죠. 과일과 야채, 신선한 육류, 생선, 달걀, 말린 완두콩, 대두, 옥수수, 쌀.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럽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괴롭겠죠. 표준 식사는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먹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고려 사항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못 먹게 됐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거고 치료 시기 교육을 통해서 지지하고 격려 제공하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죠. 빵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밀가루는 나의 원수다. 갑자기 밀가루 빵이 먹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쌀은 나의 친구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될 때 환자가 더 원활하게 치료 시기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영양소에 대한 불충분한 섭취. 그러니까는 밀가루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은데 우리가 밀가루 안 먹어도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시기는 이런 것들, 쌀로된 시리얼 환자에게 격리시켜주고 글루텐 제거 통곡물 같은 것들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키노아 현미 같은 거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식품이잖아요. 그 대상자 교육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분 표시를 읽는다.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거의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셀리악 디지즈가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 무글루텐 식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만든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균형 잡힌 식이를 섭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단장 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 SBS. 네. Intestinal failure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장을 자르는 거죠. 네. 단장 증후군의 중증도는 남아있는 장의 길이, 또 해부학적 요건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설사, 지방변, 전해질 불균형, 체중 감소, 또 흡수 불량으로 인한 영양 실조, 원인으로 보면은 염전, 이렇게 장이 꼬인다라든지 크론 디지라든지 또 외상, 흡수 부전, 비만 수로 인한 소장 절제가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장 증후군의 치료 시기로는 소장의 흡수력 증가 과정은 장 절제 직후에 바로 시작돼야 되고 2년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초기 몇 개월 동안 장 적응하기 위해서 비경구 영양이 주요한 치료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흡행판과 결장 소장이 50cm만 있어도 인공 영양 보충 없이 생존 가능하고요. 공장루, 회장로 이르는 100cm 이하인 소장인 경우 이런 경우는요. 영구적인 비경구 영양과 수분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회장의 말단부, 이런 일레움의 말단부에는 우리 비텔부와 단집사면, 발레시드의 유일한 부위거든요. 흡수의 유일한 부위에서 옛쪽의 말단부 소실은 공장, 제주놈 소실보다 더 훨씬 위험합니다. 발레시드의 장내 순환 부전이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지방 흡수 부전과 지방변을 초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 배출 시간, 소장의 음식물 체류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결장이 없는 환자는 탈수의 위험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환자는 자연식이나 완전 경장 영양 조제식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또 환자가 다량으로 대변을 배출했다든지 경구 영양을 섭취했다든지 체중 증가 시 비경구 영양은 이런 것들을 증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겠습니다.
단장 증후군의 치료 시기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뭐 비경구 영양을 줄여주면 되겠죠. 총 에너지 50%는 단당류를 제한한 가용성, 수용성, 섬유를 포함한 복합당을 섭취하고요. 총 에너지의 한 20 내지 30% 단백질, 40% 미만으로 지방을 섭취해주고요. 식사와 함께하는 액체를 최소화해주고 식사 사이의 액체를 한 모금씩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매일 무기질과 함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가능한 한 B12라든지 또 비타민 A, D 이런 보충제를 먹어주고요. 무기질은 칼슘을 매일 먹어줍니다.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아연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지 부족한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적은 양으로 이렇게 4 내지 6회 쿵짝쿵짝 이런 식으로 적은 양으로 식사를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장 증후군 SBS 환자를 위한 표준 식단은 이렇게 보셔서 환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지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의 상태,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얘는 가장 흔한 위장 질환이고 설사하고 바로 변비하든지 복통 팽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치료는 다량의 식사를 제한하고 섬유소 섭취를 제한시켜줍니다. 그리고 지방 감소시켜주고 카페인과 가스 유발 식품은 금지시켜주고 잠재성, 불내성, 알러지 식품은 제외합니다. 생활 양식과 영양요법이 중요하고요. 운동은 전반적 증상을 개선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주고 신체 활동 수준을 증가시켜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 시기로는 과당과 탄수화물의 불완전 소화는 삼투성 효과를 가져오고 또 빠른 발효로 장이 확장되며 이때 이제 지방산과 가스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6 내지 8주 기간 동안에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당 이런 폴리오를 제한하는 시기를 해줍니다. 폴리오 제한 시기는 책 202페이지 중간하고 있습니다. 꿀과 과일에 과당이 많고 과당 섭취 시에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또 포도당과 같은 농도로 과당을 섭취했다라고 하면은 포도당이 과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 양파, 마늘, 이눌린 우유, 요거트, 아이스크림, 콩, 채소류 그리고 특정 과일, 솔비톨, 마니톨, 이런 당, 알코올 함유한 무설탕 껌이라든지 민트, 식이요법 식품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박스 15-8번 볼까요? 저 포드맵 시기는 올리고당, 이당, 단당, 폴리올 제한하는 이런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높은 과당이 들어가 있는 과일과 과일 주스를 제한하는 거고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은 2분의 1 포도당, 2분의 1 과당이기 때문에 제한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고 그리고 당, 알코올
이런 것들은 네. 당 알코올은 무설탕 껌이라든지 민트, 다른 다이어트 식품의 인공 감미료로 사용되므로 제한한다. 그러면 못 먹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 포드맵 시기를 위한 지침은 과당, 결정 과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 꿀 소비돌 식품을 피하는 거고 당 알코올, 그다음 액상 과당이 들은 음료도 제한. 신선 과일을 냉동 과일 이런 것을 먹는 게 더 낫겠죠. 통조림 과일보다는. 그리고 익힌 야채가 더 낫고 과당과 솔비톨은 약물의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유당이나 락토스 불내성이다라고 하면은 유당을 피해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리올 제한 시기는 이런 것들을 자극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서 설사 변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포드맵 식품이 있고요. 높은 포드맵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먹지 않는 거죠. 네. 아스파탐하고 사카린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거이고 이분 각자가 다른 거죠. 맞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또 의심스러운 식품 이런 것들, 네, 액상 과당을 함유하는 식품이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유나 유당에 대한 그런 내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개실질환, 다이베티큘러 디지즈. 이쪽 파트가 굉장히 길죠? 네,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병증으로는 출혈, 염증, 농양, 협착, 누공을 볼 수 있겠고요. 개실질환은 한 개 이상의 결장의 우리가 개실염이 특징인 거고요. 콜론의 완치 후에도 계속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성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는 개실염 후에 염증성 장질환,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섬유 시기는 장관 압력을 증가시켜주고 점막 이탈하고 개실 형성을 만들어서 개실 질환을 유발하고 비만인 경우는 위험을 80%나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실 질환의 치료 시기로는 고섬유소 시기, 뭐라고요? 고섬유소 시기입니다. 고섬유소 섭취는 개실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고 시리얼과 과일 섬유소는 야채나 감자의 섬유소보다 위험을 낮춰줍니다. 금기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이에 끼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급성기 동안 출혈과 설사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MPO합니다. 경구 섭취는 유동식에서 저섬유소 시기, 그리고 고섬유소 시기로 이렇게 이행하는 거고,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영향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유산균에 영향되는 물질, 그런 식품들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회장루와 결장루를 보겠습니다. 일레오스토미라든지 콜로스토미 환자들한테 이런 환자들은 중증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거고 장폐쇄 또 세이가 발생했을 때 결장 항문 직장을 제거한 후에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많은 여러 가지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회장루인 경우는 일레오스토미가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쪽 파트가 수분 전해질 다량의 소실되고 지방이나 지용소 비타민 담즙산, 담즙발 에시드 그리고 비타민 B12 흡수가 감소하는 거죠. 결장루를 통한 배설물은
자녀 대장의 길에 따라서 액체 또 여러 가지 대변 형태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장루와 결장루 치료 시기로는 치유를 촉진하고 증상을 최소화시켜주고 영양 결핍이라든지 탈수,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초기로는 우리가 삼투성 설사 위험을 감소 위해서 단당류가 낮은 맑은 유동시, 희석된 과일 주스, 육수, 차만 제공되는 거고 저섬유소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유 증진 위해서 단백질,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가 중요하고 수분은 팔레지 10컵 정도쯤 그래서 소변 배출량을 유지하고 신장의 결석 위험을 최소화시켜주고 특히 회장루를 가진 환자한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기 지침으로는 결장루인 경우는 맑은 유동시, 견딜 수 없는 모든 음식은 피해주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고요. 완전히 씹지 않는 섬유소는 안 되니까 음식을 완전히 씹고 그리고 낮에 가장 많은 식사, 저녁에는 적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밤 시간 동안 대변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삼킴과 가스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습관을 피한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껌 씹기, 빨대 사용, 탄산음료, 흡연, 담배 씹기, 빨리 먹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이런 것들 다 피해주고요. 냄새와 가스 유발 음식인데 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양배추, 달걀 생선 유제품, 지방이 많은 음식, 멜론 이런 것들 가스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쇄를 유발하는 음식 이렇게 견과류, 완두콩 이런 것도 통곡물도 피해줍니다. 대변을 굳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추가한다. 애플 소세지, 바나나 플레이크, 감자, 쌀 염분 또 이런 것들 또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을 추가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트죠. 요거트. 네, 요거트. 끝내줍니다. 네. 회장루. 이건 결장루였고요. 회장루다. 회장루인 경우는 이것도 다 하고 또 더 적은 양으로 더 자주 음료를 식사와 함께하는 음료를 피해주고 염분 섭취 경영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이제 지방변 설사가 있으면 지방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소들 지방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에 걸쳐 비타민 B12, 비경구 주사라든지 비강 스프레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부속 위장관 장기의 장애. 우와, 쪽팔이 굉장히 많죠. 간 질환. 우리가 간은 우리가 영양분을 보관하는 뱅크죠, 뱅크. 네, 간은 혈장 단백질, 혈액응고의 인자, 필수 아미노산 합성, 질소 노폐물로부터 요소를 형성하는 거고요. 담즙,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포도당 합성, 글리코겐 저장 분해,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간은 약물, 이런 물질들을 해독하고요. 간 손상 시 간염, 헤파타이티스인지 간 혼수 헤파티코마, 리버 페일리어 같은 거 발생하는 거죠. 간 질환을 치료시키로는요. 영구적인 간 손상 방지하고 최소화하고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영양 상태를 회복해서 고단백질과 고칼로리 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간 패티 리버 디지즈는 비정상적으로 지방 축적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이제 20%라고 하는 간 경화로 진행될 수 있겠고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원인은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 또 이어, DM, 그다음 고혈압, 비만, 대사 증후군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치료로는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시켜주고 빠른 체중 감소는 금합니다. 운동을 해서 편안하게 감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날마다 걷는 시간을 1시간 반만 더 했다라고 금방 좋아지는 거죠. 지방 조직이 빠르게 분해됐다라고 하면은 간 손상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방산의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비만수들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간염, 헤파타이티스, 지방간, 간염 바이러스, ABCD 이런 경우고요. 초기 증상으로는 오심구토 발열, 피로, 두통, 체중 감소, 후기로는 소변, 황달, 간 압통, 간 비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A형이다라고 하면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킬로그램당 35칼로리 정도쯤, 또 킬로그램당 1g 정도 단백질 요구되고요. 경구 영양 보충제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수, 어사이티스가 찼다, 복수에 물 찼다, 배에 물 찼다라고 하면은 나트륨 제한하고요. 지방 변시에는 스토리아인 경우에는 총 칼로리의 30%로 지방을 제한합니다. 또 C형 간염인 경우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이때 식이 제한은 없습니다. 고단백 고칼로리입니다. 간 경화증,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포도당, 블레성, 또 후기로는요 문맥성, 포털, 하이퍼텐전, 그다음 소화불량, 변비 황달, 복수, 부종, 또 간 비대, 비장 비대 볼 수 있겠고요. 영양 실조가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섭취 장애, 또 원인 질병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겠고요. 치료 시기로는 칼로리 증가시켜주고 단백질 1.2g 정도 킬로그램당 이렇게 공급하고요. 지방 변일 때는 30% 이하로 제한시켜주고, 이런 포도당 블레성, 탄수화물 제한시켜주고요. 소량식 잦은 식사를 해주고, 식도 정맥류가 왔다 라고 하면 저섬유소 부드러운 걸로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네, 식도 정맥이 온 경우 잘못하면은 이제 펑펑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거죠. 복수이거나 부종이 왔다라고 하면 나트륨을 제한시켜주고요. 또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필요합니다. 간 부정, 페일로가 왔다라고 하면 기억장애, 집중장애가 일어나고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예민하죠. 진전, 이렇게 트레모가 올 수 있겠고요. 혹시 암모니아 냄새, 그래서 혈청, 암모니아가 뇌 부종과 신경 전달 물질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하고, 또 대변을 못 봤다라고 한 경우에 아모니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위한 제한된 생활 양식 지침은 칼로리를 1500칼로리 정도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간 효소를 낮춰주고 대사성 증후군 위험과 간성 지방증의 정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40 내지 50%, 액상, 과당은 피해주고요. 지중해식 식습관, 그래서 생선류를 섭취해주고, 또 여기에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거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코기를, 빨간 살코기를 줄여주고 생선류를 섭취하는 거고, 여기에 또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넣어주는 거죠.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증가시켜주는 것들, 비타민 E 보충제 800IU 정도쯤, 그리고 신체 활동을 될수록이면 증가시켜준다. 네. 간 이식의 치료 시기로는 불가역적인 간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책 207페이지입니다. 사망과 합병증 위험을 영양실조인 경우에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과 불균형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체중 증가, 고혈압, 고질혈증, 고혈 감소 질환, 당뇨 이런 합병증은 치료 시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투여가 중요하죠. 네.
다음 췌장염. 판크레아타이티스. 췌장염 하면은 굉장히 아픈 질환이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일반 암보다 훨씬 더 페인이 심한 질병입니다. 췌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고, 췌장이 염증이다 라고 하면 소화효소를 보유하고 활성 형태로 전환해서 췌장의 주변 조직이 파괴됩니다. 또 췌장염 환자다 그러면은 인슐린 이런 문제 때문에 고혈당이 발생하는 거죠. 급성 췌장염이다 라고 하면은 초기 치료는 정맥수액요법 금식하고요. 수치가 정상시다 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맑은 유동식 하고 연식, 고형의 저지방 식이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염증 표식 인자 수치가 향상됐다라고 하면은 경구급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런 치료 시기로는 경장 영양으로 한 이틀 정도 영양 섭취량과 수행량을 증가시켜주고 70에 96시간 정도쯤이다라고 하면은 영양 상태가 저하된다라든지 합병증의 위험을 이렇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음식 섭취를 위해서 미료나 공장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표준화된 조제 시기 이렇게 캔에 등 그런 것들 등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전 못 먹은다라고 하면은 프리페럴 뉴트리션 그래서 우리가 수행요법 해야 되겠죠. 만성 췌장염,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 (CP), 불가역적인 해부학적 변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거고요. 심화부 통증,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겠고, 오심, 구토, 극심한 통증 있겠고요. 내분비, 외분비 기능 장애, 또 당뇨, 지방 흡수 불량 이렇게 올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알코올 섭취라든지 섭취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은 이 체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기로는 우리가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치료 위해서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소화불량, 흡수부전, 위험인자를 감소시켜줍니다. 치료로는 이렇게 진통제, 췌장효소, 보충요법을 시켜주고요. 항산화 보충제는 우리가 췌장의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치료 시기로는 알코올을 금하고 칼로리는 킬로그램당 30kcal 정도쯤, 그다음 하루 적은 양으로 한 8개 정도까지라도 식사를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1.5g 정도쯤으로 킬로그램 1.5g 증가시켜주고 지방 섭취량을 좀 늘려주는 거죠. 또 식물성 기름 오일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변이 심하다 그러면 MCT로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 이런 것들 보충해줘야 되겠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이파제 활성을, 라이페이스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섬유소 섭취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구 영양 보충제 사용할 수 있겠죠. 담낭 질환은 담낭이 우리가 소화위에서 담즙 저장하고 방출하는 거, 콜레스테롤, 담즙산염, 담즙 색소, 수분으로 구성된 것이고, 담즙이 농축되고 고용질의 담속으로 침전이 가능하죠. 증상으로 무증상, 이거 심장마비 비슷한 이렇게 가슴과 어깨로 퍼지는 굉장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담낭염, 고지방 식이 섭취로 인해서 증상 유발될 수 있겠고요. 증상은 수면시 주로 발생해서 잠자다 갑자기 아파서 깨는 거죠. 담석이다라고 하면은 담낭의 염증, 인플라메이션,
복통, 일단 구토, 황달, 발열, 지방 불내성, 고창 이렇게 빵빵해진 거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겠고요. 치료는 수술,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통증을 최소화시켜주고요. 저지방 식이를 한다라는 거죠. 지방의 양을 몇 개월 동안 제한하고요. 이렇게 섬유수를 증가시켜주면 설사암 환자의 장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천천히 섬유수를 천천히 증가시켜줘서 설사암 환자의 장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성 섬유소 식품 이런 거 쓸 수 있겠고 역류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소량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저지방식이 그래서 지방이 적은 것들 먹어주고 굽고 찌고 삶는 거 이렇게 저지방 우유, 저지방 유제품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과 야채는 오케이라는 거죠. 그 저지방 다이어트, 디저트 이렇게 지방이 없어도 맛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시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지방 섭취량을 줄여주고 외식 시 지방 함량을 줄이는 방법은 에피타이저로 크림 스프가 아니고 다른 스프, 채소 스프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칼로리 드레싱, 다른 오리엔탈 드레싱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겠고 플레인으로 먹는 거. 그리고 지방 함량을 줄이기 위한 음식 조리 방법은 껍질 제거하고 선반에 굽는 동안 지방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고 굽거나 찌거나 증기로 찌고 볶는 방법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로 음식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고소성 췌장염 크론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